취업 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 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보건이라고 하는 건 사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건은 영어로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건이라는 것이 참 그 뜻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이라고 하면 왠지 이제 저는 예방,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관리자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좀 넓죠.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만한 어떤 물리적, 화학적 요소들을 미리 차단, 예방시켜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제 보건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데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부문이죠. 왜냐하면 산업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건데 이 각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보건관리자라는 직무를 따로 채용하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슈를 탄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시행령을 자세히 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 그러니까 역할과 중요한 선임 기준,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장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관리자가 되려면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보단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내에 글이 깁니다. 글을 읽다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별표 5 항목에 이렇게 보건관리자를 도와야 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의 종류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크게 보면 제조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조업 22개 종류가 있고, 그리고 제조업 외에 건설업, 또 아주 중요한 취업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크게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그 외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꼭 채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건관리자라는 직업의 중요성,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어떤 거를 핵심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보건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말이죠,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으로서 이제 산업위생관리기사를 꼽습니다. 물론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래 단계인 산업기사도 산업기사부터 된다라고 나와는 있는데 실제 고용주들은 이제 기사를 더 쳐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기사 종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이 사업장 종류에 따라서 간호사를 뽑는 곳이 있고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뽑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대기환경기사를 뽑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 대기환경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주목받는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요. 그냥 이 사업장 중에서 아무래도 제조업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은 어떤 화학물질 때문에 이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 기사 중에 아무래도 대기환경이 그쪽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간공학 기사는 솔직히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를 찾는 업체는 좀 극소수예요. 보통은 기사로 따졌을 때
산업위생관리기사나 대기환경기사 소지자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이면 기사 2개를 갖고 있는 게 본인의 어떤 취업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고 앞으로 경력을 쌓아가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제 본업은 학점은행제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비전공자들이 앞서 소개해드린 각종 기사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뭐 산업위생이든 대기든 뭐 수질이든 어떤 기사든 관계없이 비전공자 또는 경력이 없더라도 학점은행제를 바탕으로 해서 응시 자격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요. 학점은행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졸자분들은 기사를 따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례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기사를 따려면 경력이 없는 경우 4학년 이상부터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전공으로 입학을 해야 되고요. 학점은행제 입학해서 이제 순수하게 수업으로만 진행하면은 3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좀 메리트가 없죠. 물론 이제 학점은행제를 하면 학사학위도 나중에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2년 정도 또는 좀 바쁘시면 2년 6개월로 해서 기사 종류에 관계없이 시험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것은 이제 고졸자 기준이고요. 현재 최종 학력에 따라서 이제 플랜이 다릅니다. 보통은 4년제 대졸인데 비전공자여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 걸립니다. 자, 오늘 마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